네, 시즌마다 현명하게 돈 모으고 불려가는 법 시즌머니에서 함께 만들어 보시죠. 오늘은 이건희 주식투자 이건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목소리가 힘차니까 저도 더 힘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종목들의 수익률을 차곡차곡 잘 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NRB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모듈러 주택 관련 내용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조용히 강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목표가 달성만 저도 한 일주일 기다렸거든요. 네. 자꾸 얇은 호가창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안 붙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었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언제든지 적은 거래량으로 한번 탁 올라오면 목표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바닥권이잖아요. 빨리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모듈러 주택 분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시세 분출을 안 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태양광 관련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 아직 시장에서 제로 부각이 본격적으로 되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뭐 자산 가치 부각주들도 마찬가지고 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모듈러 공법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지금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내년부터도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지금 수요를 증가시킨다라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NRB 같은 경우는 그냥 언제든지 목표가 달성을 좀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좀만 닿을 듯 닿지 않는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재건 관련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홀딩하겠다는 전략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투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에임드 바이오가 너무 잘 가는데 상대적으로 살짝 아쉽긴 하거든요. 네. 더 모멘텀은 좋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좋아요.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좀 잘 가더라고요. 네. 뭐 기다리던 이런 신고가 돌파가 나왔는데, 삼성 에피스홀딩스 쪽에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에임드 바이오가 지금 급등이 나오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 삼성 바이오로직스 급등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그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쪽에서 에임드 바이오에 직접적인 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뭐 신약 물질 관련해서는 제가 뭐 좋다고 평가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에임드 바이오는 시장에서 지금 한창 뜨거운 종목이고, 인투셀은 한번 크게 빠졌다가 이미 300% 이상 바닥권에서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일단은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 에피스 쪽에서 신약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마 트랙 자체를 단독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에임드 바이오 다음으로는 인투셀이 한 번 더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에임드 바이오가 먼저 부각을 받는 이유는, 일단은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베링거 인겔하임 쪽이랑 지금 10월 달에 기술 이전 계약 체결한 이력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이런 물질에 대해서 실질적인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이력이 있고, 지금 베링거 인겔하임뿐만 아니라 뭐 SK 플라즈마라든가 미국의 바이오 회사, 바이오텍 회사 하나랑도 지금 기술 이전을 한 이력이 있거든요. 기술 이전을 한 실질적인 이력이 있고, 삼성의 투자가 들어왔고, 동시에 삼성 바이오와 공동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신규 상장까지 붙으면서 호재를 다 가지고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에임드 바이오가 먼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인투셀도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인투셀의 물질이 정말 좀 특허에 대한 불신이 있고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일전에 그 중국 특허 관련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 특허를 사오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같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런 리스크를 감수를 해 가면서도 공동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 지금 쉬고 있어요. 시장에서 면역 항암제주들 다 고점 찍고 쉬어가고 있는데 인투셀 잘 버티고 있거든요. 제가 차트는 잘 안 보는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향후 미래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차트를 잘 보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그냥 가장 기본적인 21선 타고 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 21선 타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전에도 목표가 처음 달성을 했을 때도 21선 터치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21선 지지하는 라인대에서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업황 쪽, 마치 또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일전에 저번 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면서
개별주 수급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좀 여유롭게 지켜보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인투셀도 목표가까지 조금 그냥 기다려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나 다른 에임드바이오가 많이 오르긴 하지만 인투셀의 차례도 곧 올 것 같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더 기다려보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변화된 포트폴리오 한번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한번 전반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실리콘2 같은 소비주가 들어가 있고요. NRB 같은 재건 이슈가 있는 종목들, 로보로보나 인투셀 같은 로봇이나 바이오 같은 성장주들로 포트폴리오가 잘 분배돼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 본 가운데 시즌머니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 걸지 룰 먼저 한번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네, 시즌머니는 총 1,000만 원의 예수금으로 종목당 20%씩 분산 투자하고요.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만 최대 5개까지 편입할 수 있습니다. 방송일 다음 거래일에 시초가에 매수하고 목표가 손절가에 도달한다면 당일에 편출되며 목표가는 월 3회 변경이 허용된다는 점 시청에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최대 5개까지 편입이 가능한 이 시즌머니 포트폴리오네요. 하나에 좀 빈자리가 비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하셨을까요? HD 현대솔루션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무래도 로봇주가 가는 이유도, 그리고 많이 전망들을 하시는 게 우주항공 쪽도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의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일론 머스크 그 CEO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은 거대하고 하늘에 존재하는 무료 핵 융합 반응로가 있다. 자, 그런데 지구에 그보다 작은 핵 융합 반응로를 만들려는 시도는 굉장히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엔 태양광을 지지를 하면서 원전을 좀 우회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어요. 원전의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에너지 생태계 재편 필요성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지금 태양광 쪽을 머스크 CEO가 언급을 했다라는 것은 향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돈이 몰릴 만한 시장이 어디에 있을까 좀 가정을 했을 때에는 신재생 에너지도 좀 고려해볼 만한 이런 힌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을 보시면 굉장히 이런 친환경적인 부분이라든가 태양광, 특히나 풍력 같은 부분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원전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그 사이에 중국의 점유율이 좀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으면서도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유럽 같은 경우 그 친환경을 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점유율을 지금 계속해서 장악을 해 나가고 치고 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책도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갖고 와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기업의 투자들 들어가고, 최근에 좀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보시면 카타르 최대 국영 태양광 발전소를 수주를 했거든요. 태양광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데 왜 많은 전 세계 기업들은 태양광에 투자를 할까? 자, 그렇다면 원전도 원전이지만 에너지 정책 자체를 고루 좀 편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지금 가장 빠르게 많이 치고 나가는 중국을 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에는 중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나서야 가격과 수요를 좀 결정을 하면서 많은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이 여기 휘둘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지금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이 20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력을 대폭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태양광 풍력이 55%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너지 편지 중인데 원전은 지금 경쟁국가 많잖아요. 태양광 풍력은 중국이 압도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태양광, 그 친환경 부분은 미국이 다시 한번 정책적인 부분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실게요. 원래 하나솔루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격 결정이 됐거든요. 뭐 HD솔루션 마찬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마찬가지였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한 게 좀 나왔었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대로 승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이 지금 6천억대거든요. 그런데 기관들의 수급이 좀 예상치가 않아요. 지금 10월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 초부터 계속해서 기관들이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차트를 보시더라도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밑으로 주가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하락하기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에 좀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차적으로 65,000원 보겠고요. 손절가는 5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키 맞추기 측면에서 태양광도 좀 볼 때가 됐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최근 수급 동향 동안 기관이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로 좀 잡아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